간접 조명 절대로 안 돼요. 안녕하세요. 창의적 미술 오은정쌤입니다. 오늘은 미술 교습소 상가, 이런 것들은 꼭 확인해 봐야 한다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미술 교습소는 보통 교육청의 미술 교습으로 허가를 받아서 운영하는 형태이고요. 작은 상가 10평 정도 내외에서 혼자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직강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상가가 사실 클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미술 교습소라는 것은 그림을 그리고 유아 아동 아이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주위에서 알아봐야 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미술 교습소 상가는 많이들 학교 앞, 아니면 1층 이런 곳에서 상가를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꼭 학교 앞, 그 다음에 1층이 아니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아이들 창의력과 사고력을 필요로 하는 미술 교육을 초등학생 아이들이 다니는 경우도 많지만 유아 아이들이 다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꼭 1층에 있지 않아도 되는 것이, 보통 엄마들이, 학부모들이 학원을 구할 때 검색을 하거나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마케팅을 통해서 오는 케이스가 많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알아본 후에 찾아와서 방문하고 상담을 듣고 등록을 하면 정기적으로 계속 오는 곳이기 때문에 꼭 1층에 메인 도로에 눈에 잘 띄는 상가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상가들은 또 월세가 비싸겠죠. 그래서 그렇게 비싼 돈을 내가면서 눈에 띄어야 된다, 1층이어야 된다, 대로변이어야 된다 라는 식으로 상가를 얻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미술교습 상가는 어느 지역에 어떤 곳에 얻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아이들이 많은 곳이면 좋겠죠.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유아 아이들이 많이 온다. 자, 그럼 유아 아이들은 셔틀버스를 타고 오기보다는 걸어서 오거나 엄마 손잡고 오거나 유치원에서 내려서 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이어야 되겠죠. 아파트 근린 상가, 그 다음에 주택가를 끼고 있는 동네, 유아 아이들이 많은 동네,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많은 동네, 그리고 아파트라면 작은 평형이 많은 아파트 단지가 좋겠죠. 많이들 재건축, 그 다음에 재개발, 그 다음에 신도시가 입주하는 아파트로 쏠림이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왜? 거긴 아이들이 많을 것이다. 신도시니까 새 아파트니까 신혼부부가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쏠림 현상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꼭 유의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신도시나 재개발, 재건축한 상가들은 일단 기존에 우리가 입점하는 지역들에 비해서 월세 가격이 많게는 3배, 보통은 2배 정도로 보통 비쌉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에 들어갔을 때 다른 재개발에서 월세를 많이 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들어가셔야 되겠죠. 두 번째, 신도시 아파트 상권이 좋다라고 많이 쏠림이 있다 보면 나 말고도 많은 경쟁자들이 오픈하는 시기가 비슷합니다. 그죠? 입주하는 시기에 맞춰서 다 오픈을 하겠죠, 많이들. 상가도 그때 다 오픈이 될 거고, 그 다음 상가들도 그때 다 이제 새로 지은 것들이고, 그죠? 그러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미술학원이 생긴다면 고객 입장에서 보면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여기 상담받고 저기 상담받고 여기 상담받았는데 한 달 다니고 저기로 옮기고 이런 케이스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많이 쏠리고 많이 문의가 들어오고 많이 상담이 들어오지만 등록할 때에는 등록률이 저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유의하시면서 상가를 얻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러면 이 상가를 알아보고 저 상가를 알아보면서 체크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섭소 상가는요, 모양이 정사각형보다 직사각형이 좋습니다. 왜냐? 자, 들어가는 입구 쪽에서 쭉 시작해서 보통은 입구 쪽에는 로비 공간이나 아니면 그림을 전시하는 공간이나 아니면 상담실이 있는 케이스가 많고, 안쪽으로 들어갈 때 수업을 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구조를 짜거나 수업하는 공간을 꾸밀 때 정사각형 모양보다는 직사각형 모양으로 생겨 있는 게 안에 수업을 할 때 좀 조용한 환경에서 수업할 수 있게가 용이합니다. 그리고 화장실. 유아 아이들이 많이 오는 곳이죠. 그러면 화장실을 멀리 있으면 조금 불편해요. 특히 저는 혼자 운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습소는 혼자 직당을 하기 때문에 수업시간 중간에 화장실을 데리고 다녀오기가 조금 불편합니다. 그러면 화장실 위치가 조금 가까이 있는 상가가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도시설이 가능해야 되겠죠.
상가 안에. 그리고 채광이 또 좋아야 됩니다. 바깥에서 오는 햇빛이 좋아야 되고, 만약 채광이 안 좋아서 내가 상가에 불을 켜고 수업을 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 간접 조명 절대로 안 돼요. 왜요? 하얀 도화지에 어떤 색을 썼을 때 표현이 되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간접 조명은 정확한 색깔을 파악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하얀색, 백열등 조명이어야 되겠죠. 물론 햇빛이면 제일 좋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상가를 구하실 때 이 상가의 컨디션을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학원에 비해서는 인테리어 비용이 훨씬 적게 들어갑니다. 교실이랑 칸막이를 나누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상가가 너무 오래됐고 너무 지저분하고 냉난방기 시설도 다 해야 되는 거라면 내가 칸막이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테리어를 많이 해야 돼요. 바닥과 천장을 다 다시 해야 되니까. 조명도 다 다시 해야 되고. 근데 상가 컨디션이 너무 좋다. 이 상가가. 너무 깨끗하다. 그리고 새 상가다 하면 냉난방기 시설이 되어 있을 가능성도 많고요. 바닥과 천장이 깨끗할 가능성도 많고 벽지도 깨끗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꼭 체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가를 알아볼 때 우리가 보통 내야 되는 금액이 보증금과 월세죠. 그러면 내가 미술교습소 상가는 월세를 어느 정도 내는 규모의 상가를 얻는 게 수익률이 높을까? 라는 것을 잘 체크해 보셔야 되는데, 당연히 월세가 싼 게 좋겠죠. 하지만 월세가 싼 상가는 여러 가지 좀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가 좋냐? 보통은 100만 원 내외, 적어도 200만 원 이상의 월세를 내지 않는 상가인 게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지역은 너무 좋아. 경쟁자도 없고 상가가 작아서 비쌀 수밖에 없는 지역이야. 근데 내가 여기를 들어갔을 때 괜찮을 것 같아. 수익률이나 모든 면에서. 그러면 월세가 조금 비싸더라도 들어가시면 좋은데, 그래도 최대한 월세를 줄이면서 100만 원 내외 언더에서 상가를 얻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상가에 들어갔더니 미술학원이나 경쟁자가 너무 많아. 상권은 좋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이 많겠죠. 내가 들어가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 경쟁 업체들이 어떤 수업을 하는지, 어떤 브랜드인지, 어떻게 가르치는지, 어떤 선생님인지를 좀 면밀히 관찰을 해보시고 내가 그 사람들과 차별화해서 수업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 충분히 승산 있어? 나 차별화 시킬 수 있어? 저 사람들과 나는 완전히 달라? 한다면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 조금 많이 치열하고 경쟁이 있고 학생이 늘어나는데 조금 힘들 것 같아 라고 하면 경쟁이 많은 곳은 피하시는 게 좋겠죠. 당연히. 엘리베이터가 좀 가까이 있으면 좋습니다. 당연히 아이들이 내리고 올라가고 상가 보통 2층에서 뭐 4층, 5층, 6층 이런 쪽에 들어가고 1층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가까이 있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그리고 그 상가에 나랑 대상이 같은 아이들이 다른 과목, 뭐 영어, 수학, 태권도, 음악 학원이 있는 지역이다. 근데 미술학원만 없다? 너무 좋죠. 그 대상의 아이들이 같이 태권도 하면서 미술도 여기 하고 그 다음에 음악도 하면서 미술도 할 수 있으면 학부모 입장에서 너무 좋은 공간이겠죠. 그런 곳은 정말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미술교습소, 상가 이것들 꼭 확인해야 된다는 이야기로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